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1주택, 순수한 1주택을 제해놓고 대부분 다주택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제 정부가 권고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점점 없어지는 과정에서 8년 이상의 장기 보유라는 형태가 됐었을 때의 부담감들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세법과 관련돼서는 연초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계속 꾸준히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한테 맞는 그리고 지금 이제 변경된 세법 관련돼서는 한 번쯤은 더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그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입장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이제는 어떤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단기 임대로 4년, 그다음에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 해가지고 8년 이상의 어떤 임대사업자를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보유세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를 갖다 올해부터는 이제 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장기 임대 등록 8년차 장기 임대 등록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제외해놓고 4년차부터는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구역 내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을 좀 줄여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실제 이제 종부세라는 부분도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취득세 혜택 말고도 실제 이제 보유 기간 동안의 재산세라든가 내야 되는 이제 보유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8년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해놓고는 4년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종부세 혜택에서도 합산 배제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대상에서의 어떤 제외되는 것들이 4년 임차를 하셔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8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 아직 팔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인데다가 내가 지금 임대사업을 지금에도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를 줄여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2015년에서 17년도 사이에 구매를 하셨던 분들조차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주택 이상자가 실제 조정 대상 이상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신규로다가 이번에 등록하시려고 한다면 역시 이런 규제를 다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의 주택을 이미 임대사업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소급 적용되느냐, 변경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올해 팔리지 않고 또 실제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이라 가지고 실제 그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데 2년 거주 요건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그걸 좀 더 보유하고 가야 되냐? 이런 설명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양도세 감면 주택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할 수 있는 85m 제곱 이하에 대한 주택들이 혜택을 받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격까지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개시 시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사업자를 내시겠다고 하면은 수도권 기준으로 6억, 비수도권 지역으로 3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과 가격이라는 것들이 다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세금 혜택 외에도 내가 큰 돈을 가지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매력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LTV 한도를 그때 한참 풀어줬던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DSR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주택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대출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못 사는 그런 현상으로 갖고 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사업자 대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대출로 해가지고 LTV도 60에서 80%까지 최대받다 보니까 실제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고 보증금으로 대체해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임대사업자조차도 LTV 자체를 40%로 강화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이 눈여겨보셔야 될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규제가 어떤 시장에서의 실제 우리 매매나 매수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시면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주택을 보유해서 월세 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표현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어찌됐건 간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할 때는 이 혜택들이 없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서 기존에 이미 사업자를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주택을 정리할 것인가, 다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신규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 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